여러분, 2007년 리만 브라더스 폭락 때 이를 예견하여 큰 돈을 벌고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사건은 영화 빅쇼트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 트위터로 파월의 연설 후 미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 예견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연설 후 증시는 폭등했고 마이클 버리는 트위터 계정을 지워버렸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증시 흐름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빠르게 복습할게요. 묵돈으로 투자할 때 최적의 돈의 분배는 매월 1.086%의 시간 가중을 하는 것이죠. 이번 달에 투자하는 금액이 다음 달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1.086% 많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는 QLD와 TQQQ를 살 건데 QLD와 TQQQ의 월평균 성장률 중간값이 1.086%이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표시된 영상에 있습니다. 매월 투자하는 금액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돈의 분배는 완료했고 분배된 돈으로 평소에는 QLD를 사고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대비 20% 하락한 날에는 TQQQ를 살 거예요. 이를 그래프로 보면 빨갛게 표시된 골짜기 같은 곳에서 TQQQ를 사게 되겠죠. 골짜기 매매법이 가장 효율적인 매수 방법인 이유는 우측 상단에 띄워진 영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TQQQ를 사는 기준이 전고점 대비 10%도 아니고 30%도 아닌 왜 하필 20% 하락한 곳으로 설정한 건지 설명드릴게요. 백테스트 시점은 나스닥이 만들어진 1971년부터 리만 브라더스 폭락의 최저점인 2009년까지 2년 단위로 끊어서 총 20개로 설정했어요. 시간 가중치는 연도별로 13.85%로 고정시키고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달리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한 백테스트 자료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크게 잡으면 그래프에서 색칠된 곳처럼 깊은 곳에서만 TQQQ를 사니까 TQQQ의 비율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작게 잡으면 조금만 하락해도 TQQQ를 사게 되니 TQQQ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백테스트 결과에서도 이게 확인됩니다.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작게 할수록 3배 ETF 비율, 즉 TQQQ의 비율이 높아지죠.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숫자가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멈추고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확대하시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100으로 한 건 뭘까요? 종고점 값이 100% 하락했을 때, 즉 지수가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됐을 때만 TQQQ를 사라는 거니 TQQQ를 사지 말라는 거겠죠? 실제로 결과를 보면 모두 TQQQ 비율이 0%로 나왔습니다. QLD만 매수하는 것도 골짜기 깊이를 100으로 한 골짜기 매매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마이너스 10으로 한 건 뭘까요? 전고점 값의 플러스 10%보다 작을 때 TQQQ를 사라는 거죠. 어떤 날에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의 플러스 10%보다 높으려면 하루 만에 나스닥이 10%가 올라야 합니다. 나스닥의 하루 동안 최대 상승폭은 2020년 3월 24일 8.12%입니다. 그러니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마이너스 10%로 하는 것은 100% TQQQ만 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테스트 결과에서도 TQQQ의 비율은 모두 100%로 나왔어요. TQQQ만 사는 것도 골짜기 매매법으로 볼 수 있겠죠? 최대 손실률, 즉 MDD란 처음에 들고 있던 묵돈에 대비해서 손실난 금액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의 최고점인 2009년 3월 9일에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TQQQ 매수를 시작한다고 할게요. 2009년 3월 9일에 마이너스 15%의 MDD가 나왔으니 이날 가장 큰 손실액을 찍었고 손실액은 1억 8,200만원의 15%인 2,730만원입니다. 체감 최대 손실률, 앞으로 필링 MDD라 해서 FMDD라 부르겠습니다. FMDD는 묵돈이 아닌 실제 투자한 돈에 대한 손실액 비율의 최대값으로 정의할게요. 방금 전과 같이 2007년 10월 9일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약 1년 후 2008년 11월 20일에 FMDD는 마이너스 86%를 찍습니다. 놓은 돈의 86%나 사라졌으니 버티기 힘들고 망한 투자인가요? 아닙니다. 2007년 10월 달에 묵돈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2022년까지 분산 투자하는 거니 이제 겨우 1년 동안 넣은 2,500만원의 86%인 2,150만원의 손실을 봤을 뿐입니다. 손실액 2,150만원은 예산인 1억 6,500만원의 13%일 뿐이니 전혀 멘탈적으로 괴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은 가장 큰 손실액 2,730만원을 낸 2009년 3월 9일 MDD 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묵돈 투자에서 리스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FMDD가 아닌 MDD라는 점입니다. 골짜기를 인정하는 깊이를 작게 잡을수록 TQQQ를 많이 사기 때문에 MDD와 FMDD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높은 배율의 상품을 살수록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 과거에는 어떤 골짜기 깊이로 매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익률만 생각해 볼게요. 각 시점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971년부터 투자했을 경우 TQQQ만 매수했을 때, 즉 마이너스 10 깊이의 골짜기 매매법으로 매수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 이후로도 쭉 마이너스 10 깊이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다가 1980년에 15로 이동하더니 1982년부터는 쭉 70 깊이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입니다. 이는 2000년에 있을 닷컴 버블 때문으로 보입니다. 닷컴 버블 때의 낙폭이 너무 커서 무려 18년 전부터도 높은 배율의 TQQQ를 많이 사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그렇게 쭉 닷컴 버블 최고점인 2000년까지 70 깊이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다 닷컴 버블 폭락이 끝나니 10에서 15 깊이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입니다. 한번 쑥 훑어봤죠? 골짜기 깊이를 몇 정도로 설정해야 모든 상황에서 골고루 괜찮은 수익이 나올까요? 골짜기 깊이를 70으로 설정하고 투자했을 경우 86년, 88년, 90년 등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죠. 그런데 1970년에 깊이 70으로 투자했다면 최고 수익률 13만 1825%에 비해 너무 적은 7만 7668%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골짜기 깊이를 마이너스 10으로 잡고 투자했을 경우 71년, 73년 등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1986년의 결과는 3552%로 최고 수익률인 5617%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익을 보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골고루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골짜기 깊이는 20% 정도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골짜기로 인정하는 깊이를 20으로 하는 골짜기 매매법이 과거에는 가장 최선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타당성을 따질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봐야 하죠. 따라서 20%의 골짜기 깊이로 투자했을 때 과도한 리스크를 져야 하지는 않는지 20개의 시점에서 살펴볼게요. 묵돈을 투자하는 거니 앞서 말한 대로 FMDG가 아닌 MDD를 통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겠습니다. 1971년부터 골짜기 깊이 20으로 투자했다면 투자한 지 약 3년 8개월 후인 1974년 10월 3일 석유파동의 최저점을 찍던 날 마이너스 29%의 MDD를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하락은 감당 가능하실까요? 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사실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어떤 주식 투자를 하든지 이 정도의 MDD를 겪는 거라면 감사하다고 절할 것 같아요. 번외로 FMDD도 잠깐 보겠습니다. MDD를 찍은 날 바로 하루 전날이니 같은 날이라 봐도 되겠죠? 같은 날에 마이너스 78%를 찍습니다. 78%라는 숫자가 엄청 커서 무섭게 느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투자한 돈에서 78% 손실이라는 뜻이지 묵돈 6억 2200만원에 대하여 단 29%만 손실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묵돈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FMDD가 아닌 MDD입니다. MDD를 끝까지 살펴볼게요. MDD는 계속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1992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다 닷컴 버블 폭락 2년 전인 1998년 3월 1일부터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71%로 최악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MDD가 낮아집니다. 저희는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깊이 20의 골짜기 매매법으로 투자했을 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중이죠. 따라서 가장 안 좋은 MDD를 기록한 1998년의 결과를 볼게요. 1998년 3월 1일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9년 후에 리만 브라더스 최저점 때 MDD 마이너스 71%를 찍습니다. 최악의 MDD를 찍는 이유는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무려 78.5%나 폭락했고 조금 회복하나 싶었지만 5년 후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 다시 전고점인 닷컴 버블 최고점 기준 마이너스 74.9%나 폭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도 이 두 폭락을 가장 정통으로 맞아야 하는 닷컴 버블 폭락 2년 전이었던 거죠. 최악의 조건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은 마이너스 71% 손실이 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백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파산하지만 않으면 결국 상승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71%의 손실이 파산까지 갈 정도는 아니죠. 물론 멘탈적으로 매우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버티고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786%의 수익이 나요. 시장 수익률인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393%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과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임에도 시장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월가에서조차 기간을 단 10년으로만 잡아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사람은 단 2명,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뿐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MDD-71%는 엄청나게 잘 방어한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 2년 후부터 리만 브라더스 최저점까지 나스닥 지수는 74.9%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강 갔을 거예요. 지수보다 개별 기업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의 리스크도 버틸 수 있었으니 리스크 점검도 통과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적의 골짜기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률과 리스크 두 가지 측면을 봤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의 골짜기 깊이는 20%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20%로 매매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최악의 경우는 1998년 3월 1일부터 매수했을 때였고 투자한 지 9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71%의 MDD를 보였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 이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적의 골짜기 깊이를 그대로 20%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잠정 결론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제 시간 가중치를 보정해 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시간 가중치 13.85%는 저희가 QLD와 TQQQ를 반반 정도 살 거니까 두 상품의 월평균 수익률의 중간값을 사용한 거였죠. 그런데 이 값은 사실 잠정적인 값이었습니다. 이제 골짜기 깊이가 20으로 확정됐으니 QLD와 TQQQ의 비율을 확인해서 QLD가 많을수록 QLD의 월평균 성장률인 13.6%, TQQQ가 많을수록 TQQQ의 월평균 성장률인 14.1%에 가깝게 보정해 줄 겁니다. 쭉 보겠습니다. 대체로 반반 정도로 보이네요. 그러니 시간 가중치는 원래대로 연도별로 13.85%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목돈이 있었을 경우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법은 연도별로 13.85%의 시간 가중치를 주고 깊이 20%로 설정한 시간 가중 골짜기 매매법이었습니다. 너무 껴맞춘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석한 거죠. 껴맞췄다는 말을 하려면 시간 가중이나 골짜기 매매법에 논리가 없어야 하는데 이 둘은 모두 논리적으로 만들어졌고 백테스트 결과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껴맞춘 거라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도 과거에 껴맞춘 게 되겠죠. 시간 가중 골짜기 매매법은 껴맞춘 게 아니라 과거를 철저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허나 과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매매법이 앞으로도 효과적일 확률은 높겠지만 꼭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더뎌질 것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허용되는 MDD가 분명 다를 거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마이너스 71%의 MDD는 못 버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하고 MDD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